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간호 연구 과제를 발표하게 된 2조, A반 2조 김소진 학생입니다. 저희 조원은 저를 포함해서 김민혜 선생님, 정주미 선생님 이렇게 3명이서 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논문 제목은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와 물리치료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을 선정을 해서 요약 정리하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역할 분배는 다음과 같아요. 저는 PPT 작성 및 영상 제작을 하였고, 김민희 선생님은 논문 본문 요약을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주미 선생님은 논문 목적, 방법, 결과, 결론 정리까지 해서 요약을 하였고, 이렇게 과제를 3명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논문 원본 제목인데요. 이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가 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 원 제목이고, 김성교 선생님께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흔히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듯이 성인 65%에서 80%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의 그 사람들이 일생 중 한 번 이상 요통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직장, 학생, 직장인, 모두 가정주부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증이고 증상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이제 병원 약물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 운동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요통의 통증 감소에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요통이 효과적인지 궁금해서 이 논문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궁금증으로는 이제 룸바 페인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증상이 12주 경과하였을 때 만성 질환으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운동 치료와 물리 치료를 비교하여 통증에 어떠한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연구 목적은 요통 환자 중 증상이 12주 경과하여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치료 및 물리 치료의 통증 완화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방법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 실시된 실험 연구 문헌에서 제시한 치료 종류, 치료 기간, 치료 빈도, 시각적 사상 척도를 각각 메타 분석하여 효과 크기를 산출하고 해석한 뒤 만성 요통 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그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VAS, 이 시각적 사상 척도란 시각 통증 지수는 통증에 대한 값을 적절히 객관화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측정 방법 중 하나이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각적 사상 척도는 개인의 통증 정도를 설문지상에 점수를 부여하여 한쪽 끝에는 통증 없음, 반대쪽 끝에는 참을 수 없는 통증까지 이렇게 표기하여 연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통증 정도를 표시하도록 해서 만든 그런 척도고요.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쓰는 NRS 통증 사정 도구, FPRS 통증 사정 도구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항 고찰에서는 이제 운동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물리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운동 치료입니다. 운동 치료 중에는 이제 슬림 운동이 있는데 신경계와 근골격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운동 치료입니다. 그 다음은 고유수요성 신경근 촉진법을 이용한 운동 치료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키네시오 테이핑은 피부와 신축성이 비슷하게 늘어나는 탄력 테이프를 신체 각 부위의 크기나 형상에 맞게 감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승마를 이용한 요부 안정성 운동, 기승한 사람의 골반이 평지에서 보행을 할 때 움직임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체간의 평형성과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물리치료로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온열치료는 손상된 조직에 온열을 적용하는 것은 통증과 근육의 경련을 감소한다라고 하며, 전기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전기자극치료기, 경피신경 전기자극기, 고전압맥 전류자극기 등이 있으며 통증의 완화가 주된 효과로 만성화가 되기 전에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 분야 중 도수적 역할치료 기법으로 현대의학의 해부학적 생체역학적 기전을 이용하여 질환을 치료하는 자연회복 접근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종류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운동치료와 물리치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 6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연구 문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서는 피코스 설정을 하고 이 선정 기준 설정 및 연구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코딩 매뉴얼 및 코딩표를 작성하고 프리즈마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코딩 및 CMA 전산 입력, 효과 크기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까지 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피코스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환자는 만성 요통 환자고 인터벤션은 물리치료와 운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크로닉 로우 백페인 그룹 환자분이며 아웃컴은 VAS 스케일을 이용한 거고요. 스터디 디자인은 프리 포스트 에버레이지 스탠다드 디베이션 밸류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연구 대상으로는 만성요통 환자 중 수술 또는 시술 경험이 없는 대상이고 운동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 한국학술정보가 되겠고요. 주제어로는 이제 만성요통, 운동치료, 물리치료 효과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며 효과 크기로는 실험 전후의 평균 및 표준 편차값이 제시된 연구를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결과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Z값이 0.05 이하이면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ES가 바로 효과 크기를 산출한 건데 이 효과 크기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효과적이다. 이 치료가 요통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운동치료부터 이제 물리치료까지 해서 종류별로 나와져 있는데 이 종류별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효과 크기가 효과 크기 산출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전기치료는 1.065, 슬링 운동은 2.223으로 이 순서대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이 효과 크기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해당 운동이 통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운동이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링 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결과가 이렇게 노출이 되었고요. 결론으로는 슬링 운동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운동 치료를 기초로 고정된 자세와 불안정한 자세 운동이 가능하여 몸통의 근력과 안정성을 만들어 점진적인 근신경 활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단기별 운동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 그 결과가 입증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비술적인 방법이 권장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치료와 물리치료가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성요통 환자를 위한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 완화가 아닌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원인을 교육하고 그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제시한다면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논문 저희가 요약한 내용은 이렇고요. 정리를 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